수학박사 정인영입니다. 오늘 이 강좌는 이 사이트에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화상과외를 처음 시작하는 분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강좌를 잘 보시고 화상과외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준비물은 뭔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강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수업 방식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학생 준비 내용이 뭔지, 세 번째 진단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와 테스트는 항상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야 됩니다. 단체 카톡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실시간 강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학습 플래너와 동영상 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어떻게 소통할지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학생이 만약에 저하고 수업을 해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 자리에는 제가 학생 한 분을 참가시켰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부모님의 아이도 이 방에 들어오면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현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소리는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상과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1대1 개인 화상과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1대1로 과외식으로 화상과외를 진행한다. 물론 1대2, 1대3, 1대4, 1대 N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은 특성상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거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는 줌을 사용합니다. 줌은 뭐냐면 이제 재난대책본부에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강로들하고 회의하는 거 가끔 TV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국 정상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거를 가끔 TV에 나옵니다. 그와 같은 화상회의, 화상회의 기반이 줌이라는 컨텐츠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가장 안정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줌이라는 컨텐츠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저는 이제 판서식 수업과 전자칠판 수업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온라인 과외를 하는 모든 업체들은 다 전자칠판 강의예요. 그런데 저는 판서식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수업을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판서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써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줌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각국 정상들이 사용하는 거다. 또는 판서식 수업은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 그거를 학생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 판서식 수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칠판 수업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학생이 이제 저와 수업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온라인 방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이버를 띄우시고요. 네이버에서 상단 메뉴에 보면 카페 메뉴가 있어요. 두 번째가 카페 메뉴입니다. 그래서 카페 메뉴를 클릭하시면 카페가 뜨겠죠. 그럼 카페 검색창에다가 화상과외 수학박사를 칩니다. 네이버 검색창이 아니고요. 카페 검색창이에요. 거기에다가 화상과외 수학박사를 치면 제 카페가 뜹니다. 거기에서 세로 줄에 보시면 회원가입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 줄에 회원가입을 거기 그 수업 입장을 찾으셔서 수업 입장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있는 온라인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정현우 학생, 네. 지금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 이해됩니까? 한번 예.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칠판 방식으로 제가 직접 들어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를 시킬게요. 화면을 공유하면 제가 그 있는 제 컴퓨터 화면, 제 컴퓨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 화면에 컴퓨터 화면 보이죠? 네, 네. 보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네이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올리시면 네이버 초기 화면이 뜨죠. 위에 보면 상단 메뉴 보이죠? 네, 보입니다. 상단 메뉴 두 번째가 카페 메뉴예요. 그래서 카페를 클릭하시면 카페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리고 카페 위에 검색창에다가 화상과에 한글로 화상과에 수학박사를 엔터를 치시면 제 카페 이름이 뜨죠. 그래서 이제 카페 네, 이름을 클릭하시면 제 카페 소뷰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제 카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맨 첫 번째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수학 잘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수학 잘하는 방법은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수학을 잘하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동영상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플래너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쓰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제 수업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플래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너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위에는 동영상 강의를 이것도 따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수업 숙제 테스트, 수업하는 진행 사항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를 참조하시면 세부적인 내용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학습 코칭 교수법이에요. 이제 이강욱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교육 정보가 있으면 제가 여기다 항상 올려놔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큐티인데 이제 제가 신앙인이라 성경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기보다 명언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페 세로줄을 보시면요, 세로줄에 맨 위에가 이제 지금 설명한 상단 메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수업 입장 진단 테스트가 나오죠. 여기에 수업 입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저랑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로 오셔서 두 번째 카테고리 수업 입장을 치시면 조그만 수업 입장이 보이죠. 한 번 더 수업 입장을 치시면 회원가입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수업 입장하고 뜨죠. 빨간 걸로.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 온라인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자, 수업 입장은 본인의 수업 시간에만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 온라인 방은 교실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다른 학생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요. 수업 입장 밑에는 진단 테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신입생은 제가 항상 진단 테스트를 보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학기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제가 지정을 해줍니다.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진단 테스트를 봐야 된다. 진단 테스트 볼 때는 여기에서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중간 기말고사 시험 자료를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쭉 보면 중간고사 시험 대비 자료를 쭉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고3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은 이번에 6월 평가 모의고사 보죠. 그래서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테스트하고 동영상이 나와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테스트 동영상이 나오는데 항상 수업이 끝나면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한 30문제 정도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테스트 자료를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테스트 자료를 다운받아서 노트에 문제를 푼 다음에 단체 카톡방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 해당 반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다운받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동영상은 뭐냐면요. 학생하고 제가 수업이 진행되면 항상 동영상을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학생이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여기 테스트 바로 밑에 동영상 카테고리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저장은 유튜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링크만 시켜놔요. 그래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현우 학생. 네, 예,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다. 질문 없어요? 네, 지금 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저희 온라인 방으로 들어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온라인 강의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준비물이 뭐냐? 일단 태블릿 PC가 있으면 좋아요. 그럼 태블릿 PC는 한 대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태블릿 PC가 있으면 그냥 다 끝난다. 그런데 태블릿 PC가 아니고 노트북일 경우에는 태블릿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자칠판 수업을 할 때는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웹캠하고 태블릿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캠은 뭐냐면 화상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상에 관한 거고 카메라예요. 그런데 웹캠을 구입하실 때는 보통 3, 4만 원 하거든요.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한꺼번에 내장되어 있는 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태블릿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도 한 3, 4만 원 합니다. 태블릿을 하나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교재하고 노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핸드폰도 필요합니다. 학생 핸드폰이 없으면 부모님 핸드폰을 써도 상관없어요. 핸드폰은 테스트하고 숙제를 처리할 때 사진을 찍어서 카톡 전송용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블릿이에요. 태블릿은 중국 제품 가오몬이라고 해서 제일 싼 겁니다. 저도 이거 써요, 그냥. 37,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17,000원이고요. 배송비가 2만 원이에요.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37,000원 정도 한다. 옆에 있는 건 와콤입니다. 일본 제품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요. 와콤 제품은 제일 싼 게 66,000원이에요. 66,000원부터 1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진단 테스트입니다. 진단 테스트는 신입생이면 항상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디를 봐라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걸 배울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거 심화 과정인지 아니면 기본 과정인지 아니면 기초 과정인지 제가 정해주면 진단 테스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그 학생이 어디가 부족한지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진단 테스트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30문제 정도 봅니다.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1시간 내외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진단 테스트를 봐서 뭐를 결정할 거냐면 수업 교재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진단 테스트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진단 테스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로 줄에 수업 입장 밑에 카테고리에 있어요. 거기서 다운받아 시험을 보면 된다.
네 번째, 단체 카톡방입니다. 자, 단체 카톡방은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학생이 항상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하고 숙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단체 카톡방에서 처리를 한다. 자, 테스트를 보고 숙제를 했다 노트에다가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전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 카톡방은 부모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학생하고 네 사람이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테스트 숙제는 언제나 부모님께서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단체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면 항상 그 세로줄 그 카테고리에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노트에 푼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테스트 내용은 다시 채점을 한 다음에 단체 카톡방에 점수와 함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예요.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을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문제집에서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재를 두 권 선택한다고. 하나는 수업할 때 푸는 거, 개념서. 하나는 문제집. 그래서 그 문제집에서 숙제를 합니다. 자, 수업이 나간 만큼 숙제가 진행되고요. 숙제도 마찬가지로 노트에 풀고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에 사진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제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릴 건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부모님께서 그 숙제의 그 답안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학생이 숙제를 다 하면 채점만큼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부모님이 해주시고 질문은 제가 받을 거니까 질문은 받지 마시고 채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부모님께서 전송을 해주시면 학생한테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실제로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대충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권장사항입니다. 가능하시면 부모님께서 직접 채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어려우시면 학생이 해야 돼요. 해서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트 풀 거니까 제가 보면 알아요. 알지만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학생의 모든 수업 내용은 제가 엑셀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에 학생이 수업한 모든 내용, 그래서 뭐를 공부했는지,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해도는 어떤지, 그 다음 숙제는 몇 분의 몇, 그 다음에 테스트도 몇 분의 몇, 이런 결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카페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부모님께서는 엑셀 파일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단체 카톡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현우 학생 공부방입니다. 여기에는 정현우 학생 부모님하고 정현우 학생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단체 카톡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숙제와 그 다음에 테스트 내용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업 방법이에요. 80분 수업을 합니다. 80분 중에 20분은 저번에 수업했던 내용, 테스트하고 숙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분은 새로운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진도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가끔가다 50분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빔으로 천장에 제가 프로젝트가 달려 있어요. 빔으로 싸서 지금처럼 페이지를 넘기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칠판에 쓸 필요가 없겠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와 안 할 때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소단원 하나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단원 하나 나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 10분 남았죠. 10분 동안에는 그 수업한 거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없는지 질문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플래너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습 플래너를 꼭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플래너대로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플래너를 점검을 할 때 공부에 대한 사명을 꼭 확인을 해요. 이제 공부에 대한 사명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장래희망이 뭔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그거를 제가 플래너 짤 때 미리 쓰게 합니다. 학생한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너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니? 그럼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니? 그럼 중간고사 1등 하겠다며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니? 하고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한 사명을 하나씩 언제나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현우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뭐 모르는 거 없죠? 네, 자, 정현우 학생도 공부에 대한 사명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사명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전자칠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칠판에다가 제가 직접 PDF로 올려가지고 학생하고 아까 태블릿 보여드렸죠. 태블릿 펜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해서 학생하고 직접 수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에 가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가 떠요. 정윤 학생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지금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예요. 여기에서 이제 태블릿 펜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푸는 게 가능합니다. 40번 문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40번에 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는 2의 1승, 그 다음에 3분의 네, 맞습니다. 예, 잘 풀었습니다. 맞았죠? 그래서 이거는 맞았다. 이런 식으로 전자칠판으로 수업이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 정윤 학생 이해되죠? 네, 이해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 보이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습 플래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테고리에 보시면 학습 플래너 그 두 번째 있는데 거기에 동영상이 또 다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다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습 플래너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6가지 정도는 학생이 꼭 쓰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공부 사명이에요. 자, 공부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인류를 위해서 나는 어떤 거를 기여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기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부에 대한 사명이 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명이에요. 그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빌 게이츠 같은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과 비전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 빌 게이츠 같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 이제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가 되려면, 빌 게이츠 같이 사업가가 되려면 몇 세까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저는 50세까지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같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50대까지는 뭐를 할 건지.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년 단위로 끊어서
빌 게이츠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한다? 인생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계획은 그럼 인생 계획은 10년 단위로 짜는 거니까 그걸 10분의 1로 나누면 1년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를 할 건지. 자, 올해가 이제 벌써 이제 6월 달이에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올해는 뭐를 공부할 건지 연간 계획을 짜보고요. 자, 그거를 12로 나누면 월간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뭐를 어떻게 공부할 건지 월간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또 4로 나누면 이번 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떻게 공부할 건지 주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월간 계획은 월마다 한 번 세우면 되겠죠. 여기 있는 1개, 2개, 3개는 한 번만 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월간 계획 한 번, 그 다음에 매주 주간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가장 주간 계획이 많이 나오겠죠. 일일 계획은 없습니다. 주간 계획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주간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독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합니다. 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은 1년에 50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요. 그러면 이제 1년에 50권 정도 읽는다면은 1년이 52주 정도 되죠. 그럼 이제 2주는 빼더라도 결국 한 달에 4권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한 달에 4권 정도를 읽으면 일주일에는 1권 정도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1권 정도는 꼭 책을 읽자.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읽을 책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논술에 필요한 필독도서 그거를 한번 쭉 독서 계획을 세워봐서 계획성 있게 독서를 하자. 일부러 억지로 하지 않으면 독서 계획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독서 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지치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영상 얘기예요. 지금처럼 학생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수업을 하겠죠. 그럼 이 수업하는 내용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저장됩니다.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놔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도록 미공개 미등록을 해놓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미등록을 해놓은 거를 저희 카페에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수업한 내용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해당 카테고리에서 동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영상은 유튜브에 저장을 했지만 모든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누구는 볼 수 있다? 카페 식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카페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보통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하고 수업했던 개념 설명은 보통 다른 학생도 볼 수 있다. 카페에 있는 식구에 한해서 그것까지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인 보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모든 동영상은 저작권이 화상과의 수학박스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문제 소지를 없애려고.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과 소통이에요. 자, 부모님과 소통은 일단 매회 수업 내용, 수업 태도, 테스트, 숙제 하나, 이거는 결과 정도는 제가 부모님 카톡방에, 이제 어머님이겠죠, 보통. 어머님 카톡방에 따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은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테스트를 한 내용만 올리는 거예요. 수업에 대한 결과는 제가 따로 보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부모님 카톡방하고 단체 카톡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 카톡방으로 보내드린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버님 카톡방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달 동안 수업한 내용 아까 엑셀 파일로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카페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해당 학생 카테고리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카페 식구들 다른 학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은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 핸드폰 전화번호 뒤에 4자리, 그게 비밀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월 1회, 최소 1회 정도는 엑셀 파일을 띄워서 부모님과 지금처럼 직접 화상으로 상담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직접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한 달간 수업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카페 오른쪽 위에 보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4시 이후에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시 이전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학생, 네. 어떠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네, 1번부터 7번까지 다 이해가 갔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만약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